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거듭제곱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선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을 배웠었는데요. 우선 5의 제곱, 세제곱, 4제곱 또는 n제곱 등을 모두 다 통틀어서 5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5는 및 그리고 n은 지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이 5가 나왔을 때 이때 x는 제곱근 5 루트 5라고도 하죠. 제곱근 5 그리고 마이너스 제곱근 5. x의 세제곱이 5가 나왔을 때는 x는 3개가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의 해니까요. x의 n제곱이 5일 때 만족하는 x는 n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x를 5의 제곱근, 5의 세제곱근, 그리고 5의 n제곱근이라고 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n제곱근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는 5의 거듭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5의 거듭제곱근이란 n번 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를 모두 다 구하려면 복소수 범위로 가야 돼서 우리는 실수인 거듭제곱근을 주로 구하는데요. n제곱근에서 n이 홀수일 때의 5의 n제곱근은 n제곱근 5 하나가 존재합니다. n이 짝수일 때는 n제곱근 5 마이너스 n제곱근 5 이렇게 해서 2개가 존재합니다. 즉 홀수일 때는 1개 n이 짝수일 때는 2개의 거듭제곱근이 나옵니다. 단 n이 짝수일 때는 이 값이 양수일 때는 2개 그 다음에 0일 때는 거듭제곱근이 1개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존재하지 않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꼭 다시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아직 초반이니까요. 이제 오늘은 거듭제곱근이 들어간 식을 정리하기 위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살펴볼 건데요. 지수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듭제곱의 성질을 먼저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지수법칙은 지수가 2 이상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인데요.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밑이 같을 경우 2개의 지수를 더해서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을 곱하면 2는 총 8개 곱하게 되겠죠.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면 첫 번째 m이 m보다 더 클 때, 첫 번째 지수가 더 클 때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분자 분모에 2를 개수만큼 쓰고 약분을 해주면 약분되면 2의 제곱이 남죠. 이처럼 a의 m-n제곱이 됩니다. 만약에 분자 분모 2의 개수가 같으면 모두 약분되어서 1이 되겠죠. 마지막 a의 m제곱에서 m이 더 작을 때는 약분해서 분모의 개수가 오히려 남겠죠. a의 n-m제곱 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 약분을 해주면 분모에만 2가 2개가 남아서 2의 제곱 분의 1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의 결과 a의 전체 mn제곱입니다. 즉 괄호를 기준으로 만난 두 지수는 곱으로 함께 쓸 수가 있죠. 네 번째 a, b의 n제곱입니다. 이 결과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지수를 집어넣어서 써줄 수가 있죠. 마지막 b분의 a의 전체 n제곱입니다. 이 또한 4번이랑 마찬가지로 b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집어넣어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단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가 되겠죠. 지수법칙에서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의 곱이었다면 이번에는 밑이 다르고 거듭제곱근이 같을 때 n제곱근 AB로 거듭제곱근을 묶을 수 있다는 성질이 있어요. 두 개 같은 n제곱근을 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다르더라도 같은 거듭제곱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n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성질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의 경우는 m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서 썼던 것처럼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요. 네 번째입니다. n제곱근 a에 한 번 더 m제곱근을 취해 주었을 때인데요. 이 경우는 m제곱근과 n제곱근을 한 번에 mn제곱근 a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중 거듭제곱근을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바탕으로 거듭제곱근이 포함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세제곱근이 들어있네요. 한 번에 묶어서 세제곱근 64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64는 4의 세제곱이므로 3번 곱해서 4의 세제곱이 되는 수는 바로 4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도 2번 같은 4제곱근이네요. 하나로 묶어서 15분의 240이 들어가게 되고 한꺼번에 묶이게 되고요. 15분의 240을 약분을 해주면은요 16이 됩니다. 16은 2의 4제곱이죠. 4제곱근 2의 4제곱입니다. 따라서 4번 곱해서 2의 4제곱이 되는 수는 2가 되겠죠.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을 6제곱하는 3번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6이 세제곱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세제곱근 5의 6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5의 6제곱은 5의 제곱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세제곱근 25의 세제곱이네요. 3번 곱해서 25의 세제곱이 되는 수는 바로 25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곱근과 세제곱근이 만났어요. 자, 곱해서 써주면 6제곱근 729라고 쓸 수가 있겠죠. 729는 3의 6제곱이므로 답은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거듭제곱 그리고 거듭제곱근이 들어간 식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유자재로 식을 정리하기엔 아직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지수법칙 자체만 봐도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수를 확장하는 작업에 들어갑시다.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를 더욱 넓혀서 자유자재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바로는 지수에는 우선 자연수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같은 음의 정수 값들을 추가해서 정수 전체로 범위를 넓혀볼게요. 그 다음은 2분의 1과 같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의 형태인 유리수로 지수를 확장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은 루트 3,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7과 같은 무리수를 포함시켜서 지수를 실수 범위로 넓힐게요. 수체비는 그 다음에 i와 같은 허수까지 포함되어 복소수도 존재하지만 우리 복소수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다행이죠? 그럼 우선 지수에 자연수가 가능했던 것을 정수로 먼저 확장시켜 봅시다. 우선 밑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n이 자연수일 대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수를 지수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수에 0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수에 음의 정수 마이너스 n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해야 지수 법칙을 만족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a의 0제곱을 1로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즉 밑이 0만 아니면 어떤 값이든 0제곱은 항상 1이 되고요.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지수에 자연수만 넣을 수 있었던 것을 0과 음의 정수가 가능하도록 확장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지수에 정수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수, 즉 유리수도 지수에 넣을 수 있도록 확장시켜 봅시다.
이번에는 밑 a가 0보다 크도록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의 n분의 1 제곱은 제곱근 a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수의 확장 네 번째 a의 n분의 m 제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써볼게요. a의 n분의 m 제곱은 a의 n분의 1 제곱을 먼저 써서 a의 n분의 1 제곱의 전체 m 제곱 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또 동시에 a의 m 제곱을 먼저 써서 a의 m 제곱의 n분의 1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정의했던 저것을 적용을 해주면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a의 m제곱에다가 이 n분의 1을 가지고 와서 n제곱근을 붙여서 써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4번의 결과예요.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a m제곱에다가 n제곱근 a를 붙여준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즉, 지수에서 분모는 거듭제곱근을 만들고요. 분자는 거듭제곱을 만들어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n은 n제곱근을 만들고 분자에 있는 m은 이렇게 거듭제곱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로써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포함하여 유리수 전체를 이제 지수에 넣을 수 있도록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갈 때를 정의하여 실수 전체로 지수를 확장시킬 차례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수에 루트 2를 넣어서 3의 루트 2 제곱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는 대략 1.142 땡땡땡땡으로 진행되는 무한소수예요. 무한히 숫자가 나오는. 그래서 우리 보면 1, 1.4, 1.41, 1.414, 1.4142 땡땡땡땡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해 보면 이 숫자들은 점점 루트 2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 값들을 이제 3의 x제곱에서 집어넣어 봅시다. 3의 1제곱, 3의 1.4제곱, 3의 1.41제곱, 3의 1.414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점점 4.728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값을 3의 루트 2 제곱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수의 루트 2에 가까워지는 값을 넣었을 때 3의 거듭 제곱도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값을 3의 루트 2 제곱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0 그리고 마이너스 n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수에 원래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정수가 가능해지도록 확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의 n분의 1 제곱과 a의 n분의 m 제곱을 정의함으로써 지수의 유리수가 가능하도록 확장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무리수, 지수의 무리수가 가능하도록 정의를 함으로써 이는 결국 실수 전체의 값들이 지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수의 확장을 가져오죠. 실수 범위의 모든 수들이 이제 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의 n제곱 형태에서 n을 지수 그리고 a를 밑이라고 하는데요. 지수는 몇 번 곱했느냐로 밑을 몇 번 곱했느냐로 처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연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었죠. 1개, 2개, 3개. a를 1개 곱한다, a를 2개 곱한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a의 0제곱을 1,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 분의 1로 정의함으로써 0과 마이너스 1을 포함하여 정수로 지수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수 형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의하여 유리수로 지수를 확장을 하였죠. a의 n분의 1 제곱이 n제곱근 a라고 정의함으로써요. 다음으로 무리수가 지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실수 범위로 지수를 확장하였습니다. 방법은 3의 1제곱, 3의 1.4제곱, 3의 1.414제곱 땡땡땡땡 이 값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값을 3의 루트 2제곱이라고 정의를 하여 지수의 무리수를 넣을 수 있도록 정의를 하였죠. 이제 지수가 확장될 때의 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자연수 정수일 때는 거듭하여 곱하거나 또는 역수를 만들기 때문에 분모로 값이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밑이 0이 아니기만 하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유리수, 실수로 확장되면서 루트, 거듭제곱근을 만들기 때문에 밑 A가 음수이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제한이 생겨버려요. 밑은 0보다 크다라고 정의를 해야 우리가 자유자재로 지수를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지수의 확장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지수법칙도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되짚어보았던 지수법칙은 지수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였습니다.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법칙으로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우선 밑에 들어갈 A와 B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지수에 들어올 X, Y가 실수일 때 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일단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인데요. 곱해서 A의 X 플러스 Y제곱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확장을 시킬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식이 성립하도록 A의 0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 우리가 정의해 놓았으니까요. 두 번째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인데요. 우리 기존에는 지수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A의 X-Y제곱이라고 한 번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이 공식에 적용을 시켜보면 A의 0제곱인데 A의 0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이미 정의를 했죠. 밑이 더 큰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 A의 3-5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이 값은 A 제곱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 놓았죠. 그러니까 지수에 양수, 0, 음수 무엇이 들어가든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괄호를 중심으로 두 지수가 만났을 때 이때에는 A의 XY제곱이 성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수를 확장시켜 놓았죠. 마지막 4번입니다. AB의 전체 X제곱은 마찬가지로 X제곱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 또는 문자들에게 들어가서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이 있네요. 2의 4분의 3제곱, 2의 4분의 5제곱 두 지수를 더해서 2의 4분의 8제곱. 약분해주면 2의 제곱이니까 답은 4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밑이 5로 갔네요. 5의 3분의 1제곱 빼기 4분의 1제곱. 빼주면 5의 12분의 1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12제곱근 5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3번입니다. 괄호를 중심으로 두 지수가 만났네요. 곱해서 써주면 약분이 되니까 27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입니다.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괄호를 기준으로 또 만났으니까 두 수를 곱해서 약분을 해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역수에서 3분의 1이 답이 이번엔 괄호 안으로 12를 넣어서 각각의 지수에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은요. 첫 번째는 2에 4분의 1과 12 곱해주면 3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5의 제곱이 됩니다. 8 곱하기 25니까요. 이 문제 답은 200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웠었어요. 예를 들면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B의 경우 같은 거듭제곱근은 묶어서 세제곱근 한꺼번에 A, B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지수를 확장했었는데요.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 이렇게 지수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법칙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4제곱 같은 경우에도 밑이 둘 다 A로 갔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A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제곱 이렇게 지수를 더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수법칙이었어요.